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새 9월이 되었고요. 9월이 돼서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또 새 달을 맞이하면서 또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출발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나라에서 하는 2년마다 하는 그 건강검진 진료를 하고 그러고 와서 이제 오늘 촬영을 하나 하고 저녁에 봉숭아학당을 가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을이 되고 나니까 왠지 좀 센치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을 좀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시인으로 등단을 했잖아요.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이제 9월 말에 또 그 가을호 푸른문학 가을호에 저의 시가 실리는데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시인이다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과 그러지 않은 상태와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시인이 되고 나서의 느낌, 가을이 되면서 시인이 되고 난 후에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것들, 그 느낌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시인이다. 이제 가끔 강의할 때도 요즘에 제 시를 소개하면서 나도 시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인이 되고 나서 제가 시를 몇 편을 쓰기는 썼네요. 그렇게 쓰면서도 강점이 뭐냐면 시인이 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어떠한 사물에 대한 관찰이 조금 더 섬세해지고 뭔가 느낌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을과 내가 시인이 된 것과 참 어울리는구나. 그래서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도 이 가을에는 누구나 시인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시인이다. 딱 시인이라고 해서 어떠한 틀이 있고 거기에 갖춰져야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자유롭게 나만이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또 시를 통해서 나다움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먼저 제가 시인임을 깨닫게 해준 게 뭐였냐면요. 얼마 전에 어떠한 밴드에서 이렇게 그 배롱나무 꽃의 사진을 딱 봤어요. 그런데 그 꽃 사진이 저한테 딱 느껴지기에는 진달래꽃으로 보였어요. 진달래꽃으로. 그래서 진달래꽃이 참 예쁘네요 라고 말을 하고 나니까 그분이 이거는 진달래꽃이 아니고 배롱나무 꽃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배롱나무꽃? 나는 배롱나무꽃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처음으로 들어본 그 이름이 하루 종일 내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배롱나무꽃? 그 꽃은 진달래를 닮았네? 그러면서 네이버에다 알아보기 시작했죠. 네이버한테 배롱나무꽃이 누구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들을 제가 시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배롱나무꽃 시가 1탄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냥 진달래꽃이네 이쁘네요 그랬는데 얘는 진달래꽃이 아니고 배롱나무꽃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래요?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롱나무꽃이 계속 제 마음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배롱나무꽃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배롱나무꽃을 만나고 온 후에 또 쓴 시가 있고요. 제가 시를 오늘 3편을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그렇게 만나고 쓴 시가 배롱나무꽃 1탄이에요. 배롱나무꽃 오행자 진달래꽃의 모양으로 숨바꼭질하듯 내게 찾아온 배롱나무꽃 나의 호기심에 발동을 걸어 자기를 알린다.
나의 호기심은 네이버를 찾아가 묻는다. 배롱나무 꽃이 누구야? 나의 물음에 친절하게 안내한다. 배롱나무 꽃은 고향이 중국이야. 키는 5에서 6m, 몸매는 구불구불. 피부는 갈색이고 100일 동안 꽃을 피우고 진 후에 10월에 열매를 수확해. 아, 하나 더. 꽃잎과 꽃받침은 6개씩이야. 수술은 30개에서 40개 정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배롱나무 꽃의 꽃말은 북이야. 이렇게 배롱나무 꽃에 대해 알고 나니 더 궁금하고 보고 싶어진다. 떠나고 싶다. 배롱나무 꽃을 찾아 나의 꿈을 찾아. 자, 이렇게 제가 배롱나무 꽃에 대한 시를 1탄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시를 하나 쓰고 나니까 제가 실제로 배롱나무 꽃을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막 뒤지다 보니까 구례 화엄사에도 배롱나무 꽃을 봤다. 여기저기에서 봤다는 블로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토요일에 수원에서 봉숭아학당 힐링 웃음교실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갈 일이 있는데 수원의 효원공원에도 배롱나무 꽃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은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원에서 영동시장에서 행사가 끝나고 이제 효원공원을 우리 봉당의 박금주 예술단장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배롱나무 꽃의 활짝 핀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배롱나무 꽃을 보고 나서 다시 시를 썼죠. 자, 그 시를 하나 더 낭독을 해드릴게요. 그 하나는 뭐였냐면은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사진을 찍어 왔다가 어제 썼어요. 배롱나무꽃 오행자. 내 가슴에서 일주일 동안 그리움의 싹을 틔운 배롱나무꽃. 그리움이 극에 달해 터지는 순간 배롱나무꽃과 마주했네. 연지곤지 찍은 붉은 얼굴로 반가움을 수줍음 뒤에 감추고 살포시 미소 짓는 아름다운 얼굴이 사랑스럽다. 분명 언젠가 만난 듯한 얼굴. 그리움 가득 담아 자세히 바라보니 예전에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배롱나무 꽃의 매력에 나의 숨이 멎는다. 어떤가요? 그래서 이렇게 배롱나무 꽃에 대한 시를 2개를 제가 쓰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배롱나무 꽃을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갔죠. 배롱나무 꽃을 백일홍이라고도 한다 하더라고요. 100일 동안 피고 진다는 의미에서 백일홍이라고 한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백일홍이 이 화단에 심어진 백일홍이 있고요. 이거는 나무예요. 배롱나무 꽃은 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식물학자가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다더라 정도는 제가 또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배롱나무 꽃을 만나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고 만나면 되게 더 반가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이 배롱나무 꽃에 대한 시를 써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시인이구나 하고 느끼게 했던 게 뭐였냐면은요. 지난 금요일에 그 딸내미가 파주에 있는데 병원에 가야 돼서 왔다가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데려다 주러 파주를 가는 길인데 이제 우리 딸은 옆에서 자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유로를 딱 지나가는데요. 노을이 진짜 예쁜 거예요. 노을이. 그래서 그 노을을 바라보고 정말 시를 쓰고 싶다는 욕망이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 시를 쓰고 싶다는 욕망이 막 올라오는데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시를 쓰고 있을 시간은 안 되지만 일단
멈춰야 되겠다 해서 그 쓸 수 있는 공간에 자유로의 차를 세워놓고 이 사진을 찍는데요. 노을의 사진을 한 컷 한 컷 찍었거든요. 근데 정말 예쁜 거예요. 지금 사진을 좀 이렇게 벼롱나무꽃이랑 그 찍은 노을이랑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기계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준비를 못했어요. 사실은 시 낭송할 때도 음악을 좀 틀어놓고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육성으로만 지금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그 자유로에서 지나갈 때 그 노을이요. 한쪽은 붉은 노을, 한쪽은 푸른 노을, 또 한쪽은 완전 파란 하늘 막 이래가지고 각양각색으로 노을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을을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찍고 와가지고 어제 이제 제가 그 카페에다 그 사진이랑 글을 좀 올리면서 시를 하나 또 썼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이제 이거는 제가 카페에다 써놓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가 시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딸을 파주에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유로에서 만난 노을은 내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았다. 우와 예쁘다 감동이다 시를 써야 하는데 이때는 정말 혼자이고 싶다. 마음껏 감상하고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요동친다. 그 간절함은 결국 차를 자유로에서 갓길에 세우고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 사방으로 바라보는 노을은 각기 색깔도 모양도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찰칵찰칵. 아쉬움은 있지만 사진으로라도 그 순간을 남길 수 있음에 많이 위로가 된다. 그리고 깨닫는다. 내가 시인이구나. 시인은 이렇게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감성을 자극해 글이 쓰고 싶구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구나. 그래서 내 시인이구나. 나 시인 되기를 참 잘했다 라는 생각에 시인인 내가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이렇게 글을 쓰고요. 시인은 욕심쟁이다 라는 시를 하나 더 썼어요. 시인은 욕심쟁이다. 오행자. 시인은 호기심쟁이. 궁금함이 내 발길을 멈추게도 하고 바쁘게 움직이게도 하네. 시인은 호들갑쟁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고 그 감탄사에 내 마음이 춤을 추네. 시인은 연애쟁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고 늘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며 속삭이네.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모든 것을 사랑하고픈 나는 시인이다. 이런 내가 참 좋다. 괜찮은가요? 어쨌든 시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니까 제가 시를 자꾸 쓰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를 써가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쩌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다라는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정하는 것, 그것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시인은 뭘 해야 돼요? 늘 시를 써야 되고 때로는 사물을 관찰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섬세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또 다른 시선으로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작가는 또 글을 써야 되겠죠. 작가는 글을 써야 된다. 강사는 강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강사는 누군가의 또 모델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본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늘 끝없이 묻고 물어가는 길에 그렇게 시인이 되기도 하고 작가가 되기도 하고 강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웃이 되기도 하고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나는 시인이다. 나도 시인이다. 시인이 되기를 참 잘했다. 시인이라는 이름을 갖는 것.
그리고 내가 강사라는 아니면은 작가라는 엄마라는 누군가의 어떠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님들과 한번 나눠봤는데 괜찮았나요?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요? 저는 참 어느새 이제 10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칭이 있죠. 교수라는 호칭도 있고 소장이라는 호칭도 있고 작가라는 호칭도 있고 강사라는 호칭도 있고 또 시인이라는 호칭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호칭으로 제가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 역할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행복하고 타인이 행복한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올가을에는 우리 다 같이 시인이 한번 되어볼까요? 그러면 좀 더 자기를 찾아가는 길에, 나다움을 찾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주도 더욱 행복한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더 많이 행복한 월요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